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하노이주의 경제 관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부동산, 특히 제 책에서 주장한 전세 제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제가 나름대로 구상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것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부동산도 특별히 예외는 아니겠죠, 이게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 뭐가 또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거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필이라는 표현보다는 투기꾼, 다음째 실수요자, 그리고 또 국내 비거주자하고 또 권력의 정책이 개입되는 상황에서 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시장의 법칙이 그게 좀 적용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되겠죠. 개인적으로도 확실히 느끼는 거는 이 정부가 마음만 딱 먹으면은 부동산 시장을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었지만은 이 부동산이란 이 굉장히 좀 덩치가 큰 거대 자본이다 보니까 이 투입구도 많이 들어가 붙어 있고 이러니까 정부로서는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육공화국에서 제일 안정적인 이 부동산을 좀 관리했다 그러면은 김영삼 정부가 제일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토지 공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래 제 논문에서도 그러니까 졸업 논문이죠. 졸업 논문에서도 수정된 그 토지 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강조를 했었고, 이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토지 공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정책적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부동산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 답은 간단하죠. 자본주의 세계에 있어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 100채, 20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아파트는 선이 1,000원 기본이고, 많게는 7, 8채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 그래야 중산층에 들어간다. 또 중산층 이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릇된 부의식이 작용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일반 서민들이 주택을 갖는 데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이게 솔직히 말해 가지고 부의 분배를 또 해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시장을 또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중요한 정부의 정책에 이제 뒤따라야 되는 것이겠죠. 원래 주택이나 토지 같이 이렇게 이제 이 금액이 큰 것도 시장의 또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 가지고는 구매자가 100% 이게 자부담을 이제 지불하고 구매를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겠죠, 이게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고가인 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100% 자부담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구매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머리 구매 비용을 조달하는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은행 등 이런 공금융권에서 조달하는 방법하고, 다음 사금융권도 있고, 아니면은 주로 대부분 주요 주거 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금융을 조달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은행 등 이런 공사금융권은 이자를 지불하고 저당권을 이제 소위 말해서 설정해 줘야 된다는 이런 조금 번거로움이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해 가지고 이제 주거 수요자의 경우에는 이자가 없죠. 대신 주거권을 이제 보장해 주는 그 조건 하에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그 전세금을 이제 받는 것이겠죠, 그게요. 그래, 이러한 전세금이 결국은 또 어디로 흘러가느냐, 또 다른 투기 자금으로 또 흘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이 있는 것이죠, 그게요. 어차피 이런 다주택 구매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그런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그 주택이 결국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여기에요. 그래서 임차인의 이 제공한 이 전세금으로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80에서 90%까지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또 이런 또 매력이 있으니까 또 그걸 또 소위 말해서 다주택자는 더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걸 딱 틀어막게 되면은 주택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거라 저는 그렇게 이제 확신합니다. 이런 뭐 자부담이 아닌 그 임차인을 낀 소위 말해서 이제 갭 투자가 되는 것이겠죠.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부동산 수익을 이제 올리려다 보면은 뭐 주택 가격이 만약에 낮아진다 그러면은 이 주택 전세 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누가 손해를 소위 말해 가지고 피해를 입겠느냐. 임차인만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게. 이 제 책에서도 이제 제안한 것은 그래 인제 이러한 어떤 좀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제 책에서 이제 제안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주택 전세 가격을 부동산 공시 가격에 맞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 책에서 제안한 것에 대한 좀 보완된 부분이 인제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쪼끔 더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 발생한 거래가는 솔직히 정부가 규제를 할 수는 거의 없겠죠, 그게. 그러면은 그 방법으로는 보면은 이 정부는 이제 금융 부분에서 이제 조세하고 뭐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적절히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공급 측면에서 뭐 택지를 이제 공급해 준다, 주택을 공급해 준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공급을 많이 늘려주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동원할 수가 있겠죠, 그게요. 그런데 제가 이 제시하는 뭐 방법은 주택 전세 가격을 금융 부분으로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금융 부분에 가지고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겠죠, 그게요. 이 주택 전세금도 뭐 자기 돈으로 100%뭐 해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돈을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게요. 뭐 그럼 뭐 정책적으로 전세 가격을 참 이거 어떻게 설정하느냐 뭐 이거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의 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에서 뭐 이렇게 제시한 것 주택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 받을 경우에 그 시장가에서 한 70%만 대출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금액은 거의 부동산 공시 가격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이 전세 가격도 그 선인 한 70% 선으로 맞추자는 것이 제가 책에서 이제 주장한 그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은행은 또 뭘 또 가지고 있느냐. 위험 가중치라는 것을 이걸 딱 가지고 있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대출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그 뭐 거의 부동산 공시 가격 정도 또는 뭐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뭐 전세를 계약한 그 임대인에게는 그 전세에 대한 그 혜택을 더 줘야 거의 돼 가지고 뭐 임대인은 순순히 응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임차인 또한 그 정도의 한 70% 정도 되는 것이겠죠. 그 정도의 또 전세 대출을 뭐 기존 방식대로 이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요. 그런데 전세금이 거의 계약금 한 70%에 그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임대인한테 또는 임차인한테 약간 불이익을 제공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요. 그러면은 이제 넘어갔다. 70% 넘어갔다. 그러면 주택 임차인한테는 은행으로부터 이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그 부동산 공시 가격의 뭐 한 40% 미만으로 뭐 가혹하게 제한을 가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임차인은 뭐 대출받기가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또 이 곤란해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임대인도 곤란해집니다. 그 전세 보증금이 임대인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들어올 임차인의 또 보증과 상관없이 그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데
이 대부분 그런 임대인은 아직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 현 거주자 인 사람한테 이 전세금을 반환을 하는 거, 이게 지금 일상화가 거의 돼 있거든요, 그게요. 만약에 그렇게 전세금을 못 돌려줄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 집이 시식으로 경매로 해가지고 넘어갈 위험에 또 처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임대인이 그 부동산 공시가격 이상으로 이제 그렇게 계약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또다시 실질적으로 뭔가 또 제재를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임대인은 다주택자인 경우에 하는 겁니다. 타주택을 또 담보로 해가지고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있어가지고는, 그러면은 예전에는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는 새로운 정책 하에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그보다 훨씬 적은 40에서 50% 이하로 탁 가혹하게 낮춰가지고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주택자 또한 실질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시 주택을 투자를 한다. 소위 말해가지고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 이런 걸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그래, 다주택자가 알게 된다 그러면은 자기도 그런 주담대를 통한 대출과 정부에서 새로 마련한 그런 정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딱 보려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전세가를 부동산 공시지가로 낮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또 유도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갭 투기 방식인 기존에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차할 주택의 한 90%를 전세금으로 이제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그 임대인은 그 돈으로 다시 그 주택을 또 이렇게 투자라는 표현보다 투기할 그런 여력이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분이 실수요자는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럼 실수요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실수요자는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마련하는 데서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실수요자는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 이 주택이 분양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투기 수요에 의한, 그래 가지고 공급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간다. 이렇게 또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렇게 이렇게 전세 가격을 딱 낮춘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투기 수요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 자체도 또 현상 유지로 해가지고 좀 시장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투기 수요가 그만큼 또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실수요자가 그만큼 주택 가격을 또 안정된 가격을 찾을 수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주택 가격이 그만큼 뻥충 뛸 이유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게요. 이런 방식이라면은 부동산 공시 가격으로 전세 가격을 다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안정화되는 거죠, 그게요. 여기서 또다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수요자죠. 외국인도 수요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택을 이제 매매할 경우에, 이거는 필히 저는 상호 회주의 원칙이 이것도 매매에도 적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 즉 거주 공간이 있고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지권이 또 나누어가 있는데, 대부분 이걸 이제 분리 없이 이게 매매가 됩니다. 그래, 이제 땅에 대한 권리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산권 국가는 토지는 국가 소유인 것이고 건물은 사용권만 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과는 이렇게 서로가 다르다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공산권 국가에게는 매매가 제한되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수요 억제가 되는 거죠, 그게요. 이거는 한국이 우리가 땅이 좁고 인구가 많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인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 이런 부동산만큼은 정말로 상호 호혜주의가 분명히 이거는 적용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가 이걸 진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 이런 걸 실질적으로 정부가 거의 지금은 무시하고
이렇게 지금 뭐 주택 매매가 이루어졌다 보니까 뭐 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뭐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걸 뭐 좀 많이 소위 말해서 투기성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졌다. 뭐 저는 그렇게 거의 뭐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좀 기존 주택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적도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이죠. 한국 국적자에게 주택이 우선 더 많이 공급돼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돼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주택에 대한 매매가 뭐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된 제도가 보완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뭐 내용이 조금 뭐 길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뭐 덩치도 크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이론과 그다음에 이제 실물에 대한 이런 좀 뭐 노하우 이런 게 또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에 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시청하신 분들은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때론 짧은 시간 동안 정책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지만 담은 내용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과거에 잊혀졌던 사라졌던 이 토지 공개념과 같은 좀 이 정부에서는 좀 강력한 규제가 등장해야만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임대차 전세금을 그 부동산 공시 가격으로 좀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결국은 이건 모든 것은 정부의 의지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번 정부는 좀 무능한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뭐 좋겠습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